요새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대. 지진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첫 번째, 일본은 지금 왜 이렇게 지진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까? 두 번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지 않았나? 지진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해보고, 세 번째, 이건 고등과학 개념이거든. 지진을 알려주는 경보가 P파와 S파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 잘 따라와 봅니다. 지금 이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난리냐면, 타츠키 료라는 만화 작가인데 이분이 20, 30년 전에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을 냈거든? 만화의 내용이 뭐냐면, 예지몽을 거 2011년 3월에 대재앙이 올 거라고 20년 전에 예언해놨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더라. 그 20년 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예지몽 꾼다라는 게 이거 진짜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한 2, 3년 전에 뒤에 있는 내용을 더 넣어가지고 완전본을 다시 발행했거든?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코로나 2025년 7월에 진짜 대재앙 온다. 2011년 3월보다 3배나 큰 쓰나미가 몰려오는 걸 내가 꿈에서 본 것 같아 라고 써놨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원래 하나에 이 공포가 딱 밀려오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갑자기 막 믿게 되거든. 여기 규슈 남쪽 지방에 이 도카라라는 열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지진이 1000회 정도가 이미 발생하고 있대. 이런 걸 보고 과학 전문가들이 진짜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 아니냐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야, 그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거랑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랑 맞아 떨어지니까 이거 진짜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는 거야. 실제로 정부가 직접 발표를 했어. 30년 안에 무조건 규모 9.0 정도의 대지진이 올 것 같으니까 대비하래. 근데 어떻게 대비해? 아마도 이 지진 오잖아? 30만 명 정도 죽을 것 같대. 그리고 재산 피해는 1경원. 감이 와?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이 지진의 공포에 떨고 있더라.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고, 지식을 좀 잡아봐야 되는데, 지진은 왜 발생하느냐? 지구는 가장 겉껍질, 지각으로 둘러싸여 있대. 그리고 지각 바로 밑에 멘틀이 있더라. 멘틀 밑에는 외핵, 그 안에 내핵. 오케이. 근데 멘틀이라는 거에 우리가 좀 집중해보자. 멘틀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동성이 있는 고체더라. 조금 움직임이 있는 고체. 뭘 떠올리면 좋냐면 젤리. 젤리의 위에를 통 건드려봐. 둥둥둥둥 움직임이 있지. 그러니까 지각은 단단한데 멘틀은 조금 유동성이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지구의 내부의 힘이 자꾸 멘틀을 움직이게끔 만들어. 그럼 멘틀이 움직이면 멘틀을 감싸고 있는 지각에도 영향이 있겠네. 이 지구의 지각은 여러 개의 판으로 둘러싸여 있대. 그럼 생각해봐. 이 판 아래 멘틀은 움직임이 있어. 그럼 쪼개져 있는 판들은 조금씩 움직임이 생기겠지? 판과 판이 충돌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힘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한 번에 빵 터지면 지진이라고 한다. 그럼 왜 일본은 지진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데? 겹쳐있다 저기. 기가 막힌 위치야. 판이 4개가 만나는 지점이야. 유라시아판, 필리핀 해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딱 그 지점이 일본이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 필리핀 해판이랑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여기 난카이 해곡을 말하는 거거든. 이런 과학적 데이터가 있어. 100년에 한 번씩 엄청나게 큰 지진이 왔었대. 실제로 1940년대에 한 번 대지진이 있었대. 진도 8.0 정도, 1800년대 중반은 8.4, 1700년대는 8.6. 100년에 한 번씩 큰 지진이 온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한 8, 90년 정도 지났지. 언제든 지진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야. 난카이구가 지금 여기라고 했잖아. 밑에 1억 2천만 명 살아. 네? 아유. 그리고 여기 동쪽 해안에 다 몰려있다고.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지진 터져가지고 쓰나미 밀려가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 그래서 엄청난 사람의 희생자를 예측하는 거고 피해액도 1경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더라. 가장 큰 우려사항은 지진은 얘들아 아직 과학적 기술로
예측이 안 돼. 태풍 같은 건 발생을 딱 했잖아? 그럼 거기에 팔로우업 해가지고 야 2주 후에 여기 올 것 같으니까 위험하니까 조심해 혹은 피해 있어 이게 되잖아. 지진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규모로 나올지 알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섭다고. 다만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 바로 지진 경보다. 이런 메시지 받아본 적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 지진 경보는 어떻게 이게 땅이 흔들릴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적 개념 P파와 S파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이거 실제로 이번 6월에 고1 모의고사에 나왔던 개념이야. 지진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알고 있으면 독서집 풀 때 훨씬 더 수월해진다고. 지진이 여기서 발생했어요. 그러면 지진이 발생한 순간 지진파라는 게 빵 주변을 향해서 발사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P파. 얘는 특징이 뭐냐면 속도가 빨라. 다만 파동이 움직이는 방향과 일치를 해가지고 땅의 울렁임, 움직임은 조금 없는 상태.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체든 기체든 액체든 다 통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놈이 P파라는 거야. 그에 비해 S파, 얘는 말이야 진행 방향이 이거면 파동, 움직임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 주변을 우왕 울리면서 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럼 봐라. 얘가 빨리 오지. 그럼 우리 지진 관측계를 통해서 P파의 움직임을 딱 확인을 해. 그러면 야 여기서 지진 났네. 그럼 S파의 속도가 지금 우리 이 정도라고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몇 초 후에 여기에 땅의 움직임이 생기겠구나를 과학적으로 예측해서 우리한테 핸드폰 메시지를 빵 준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몇십 분 정도의 이 예측은 안 되겠지만 최소 몇 초에서 몇십 초 안으로는 그것을 전달할 수 있겠구나. 경보가 울린 후 5초 안에 책상 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잖아. 한 10초 정도 있으면 우리 여기 학원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한 2, 3초 정도 있으면 건물 밖으로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지진 경보 오면 나갈 준비 혹은 뭔가 막을 준비 대비를 해야지만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거냐? 점점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더라. 2017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피해가 꽤 컸거든? 건물에 막 다 금이 가 있어. 막 무너질 것 같아. 이때가 수능 일주일 전인가 막 그래. 근데 지금 포항에서 볼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어떡해? 수능을 일주일 연기하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그럼 우린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책들을 좀 살펴보면 좋다. 중학생들은 요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 가볍게 과학 상식을 잡아놓은 책.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책. 홍태경 교수님인가? 이분 요새 뉴스에 엄청 나오던데. 이분이 지금 지진의 전문가기 때문에 일본 지진이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니까 불러가지고 다 인터뷰하는 거지. 읽어봐 이제. 3분 남았네. 단분이 나오는데.